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적가스관 노르드 스트림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서 조사를 하자라는 결의안 채택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지만은 지금은 미국 소행이라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엔 안보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과 관련해서 결국 유엔 안보리가 열리게 되네요. 그렇죠. 그 전에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시간에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웨스트브룩 선수가 LA 레이커스에서 이제 트레이드 됐는데 유타로 결국 LA 클리퍼스와 계약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ESPN이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잘 됐네요. 예, 그 러셀 웨스트브룩이 에이전트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LA 클리퍼스와 계약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르브론 제임스에 의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LA 레이커스를 떠나야 했던 러셀 웨스트브룩이 어쩌면 올 시즌에 LA 클리퍼스에서 NBA 정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참 재미나게 됐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노르드 스트림 해저가스관이 폭발한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 이제 그 안보리가 소집이 되는 건데요. 지난해 2022년 9월 말에 폭발이 발생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누가 폭발 시켰는지가 이제 미스터리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그거 관련해서는 누구 소행인지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랬다는 이제 폭로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제 가스관과 관련된 결의안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의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파괴 행위 실체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관 파괴를 도대체 누가 했는지를 밝히는 조사를 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입니다. 그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이 폭발한 후에 해가 바뀌고 5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이 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종 루머가 난무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모호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 기자가 미국 소행이라고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가 유엔에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서 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을 조사하는 그런 그 유엔이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노르드 스트림 이 가스관 폭발이 있고 난 다음에 전혀 지금까지 조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조사는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노르드 스트림 2에서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 날 9월 27일에는 노르드 스트림 1도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스관이 다 파괴됐는데 스웨덴과 덴마크 앞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해저 가스관이 연결돼 있고요. 근데 그 가스관 중에서 스웨덴과 덴마크 앞쪽에서 이게 지금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덴마크가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공동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자기들 가스관이니까 같이 조사하고 싶다 그랬는데 스웨덴이 이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단독으로 조사했고 스웨덴은 독일, 덴마크 등과 함께 국제 합동 조사팀을 설립해서 조사하자는 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단독 조사했고 이렇게 되니까 덴마크도 역시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결국 스웨덴과 덴마크가 각각 자기들 단독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스웨덴하고 덴마크가 조사한 그 결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스웨덴과 덴마크의 개별 조사에서 나온 공통적 결과는 파괴 공작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 뭐 가스관 자체가 뭐 오래됐다거나 그래서 사고로 이게 파열이 돼서 뭐 폭발이 됐다 이런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힘이 가해져서 파괴가 됐다. 인간의 힘에 의한 파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스웨덴의 한 지질학자는 최소한 TNT 100kg급에 해당하는 인위적인 폭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가스관을 폭발시킨 거예요. 그거는 뭐 스웨덴 조사, 덴마크 조사에서 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했느냐? 이 폭발을 누가 했느냐? 근데 스웨덴과 덴마크는 폭발 원인까지 밝혔는데 그 폭발 누가 했냐고 이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어요. 함구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그 당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범이 누군지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 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이 폭발되고 나서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 소행이라는 주장이 바로 나왔죠. 러시아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리고 정작 스웨덴과 덴마크가 조사해서 이건 인위적이다. 누군가가 폭발시킨 거라고까지 확 밝혀냈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두 국가 다 러시아 소행이라고 안 했어요. 스웨덴과 덴마크가 그때 조사에서도 그냥 모르겠다 자기들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개월 폭발 일고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 러시아 관련 증거는 어디서도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한 일이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거 보도가 아닙니까? 나온 거죠. 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이 도대체 누구 소행인지 미궁에 빠졌던 상황이었고요. 처음에는 러시아의 그 사보타지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사고를 빙자해서 또는 다른 쪽의 어떤 공격을 빙자해서 가스를 보내기 싫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과 덴마크의 개별적인 조사 때 인위적인 공격에 의한 폭발이라는 건 확인됐지만 누구 공격인지를 밝히지 않았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일주일 전이었죠. 이달 12일 날 미국 소행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탐사 전문 기자 시모 허쉬 기자가 미국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을 폭발시켰다고 특정 보도에서 지금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모 허쉬 기자 보도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고 네. 또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폭발시켰는지 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보도 네. 내용을 보면요. 파나마 시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군 다이빙 구조센터 소속 심해 잠수부가 동원돼서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파나마 시티 주둔 미 해군 다이빙 구조센터 소속 심해 잠수부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 시모 씨 그 탐사 전문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6월에 나토 합동훈련 당시에 C4 원격 폭탄을 노르드 스트림 1과 2에 설치했다. 그러니까 그 파나마 시티에 있던 미군 심해 잠수부들이 작년 6월에 나토 합동훈련 당시 합동훈련을 하는 척하면서 심해에서 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로 폭발시켰으면 의심을 사니까 폭발물만 설치시키고 철수했다고 그래요. 잠수부들은. 그리고 3개월 후 6월에 설치했고 3개월 후인 9월 말에 노르웨이 초계기가 지나면서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받고 미국이 원격으로 폭발시켰다는 게 그 탐사 보도 내용입니다. 시모 씨는 그래서 기자는 이번 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을 미국이 주도했고 노르웨이가 이걸 지원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 파나마 시티 주둔 미 해군 심해 잠수부들이 동원된 것,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파나마 시티 주둔한 미 해군을 동원했냐면 미국의 모든 군사 활동은 반드시 연방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긴박하면 먼저 조치를 그러니까 뭐 군사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사후에라도 연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있는 하여튼 유럽에 있는 미군을 동원할 경우에 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파나마 시티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군 다이빙 구조센터 소속 심해 잠수부들은 그 잠수부들의 활동을 연방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보고 의무가 없대요.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 연방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까 이거를 궁리하다가 이 잠수부들을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파나마 미군을 동원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 탐사 보도
기자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네. 디테일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한 기자가 쓴 기사 이걸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있단 그런 생각할 말이에요. 수 있어요. 그 백악관은 그래서 시모 허쉬 기자의 탐사 보도 내용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뭐 이랬는데 사실 시모 허쉬 기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분은 우리가 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동안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특정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한 탐사 전문 분야에서는 뭐 미국 최고의 기자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기자예요. 이 시모워시 기자가 1968년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저지른 베트남 양민학살 사건을 보도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때 플리처상을 탔죠. 그 미라이 학살이죠. 미군이 347명에서 504명에 달하는 양민들을 죽인 사건. 미군 발표는 347명이고요. 그때 베트남 발표는 504명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여성, 어린이, 아기 등이었고요. 그래서 1968년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미군이 베트남 가서 좋은 일 하는 줄 알았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줄 몰랐는데 이 그 시모워시 기자의 탐사 보도로 미군이 베트남에 가서 저지른 악행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여론이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고문 학대 사건도 이분이 보도했어요. 역시 그 탐사 취재에서 이 보도로도 역시 또 필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가 후세인 정권 때부터 물론 세워져서 악랄함으로 명성을 날렸는데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군이 점령하고 나서 더 악랄해졌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점령하고 나서 이 교도소를 이용해서 굉장히 악랄하게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했다는 그런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 시모워시 기자의 이런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은 뭐 미국에서도 사실상 세계에서도 첫 손꼽히는 탐사 전문 기자고 거짓말을 보도할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그동안에 이 사람이 수십 년간 해온 보도를 보더라도 이 시모워시 기자의 이런 보도 내용은 그동안 진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도해서 틀린 적이 없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네. 거꾸로 다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네. 놓고요. 러시아가 폭발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뭐 혹시 이런 건 없나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 러시아가 가스관을 폭발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이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또 뭐 러시아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나서 계속 제시됐던 의문이 그거예요. 왜 러시아가 폭발시키지? 이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가스관이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그 기반 시설이잖아요. 네. 바다 밑을 뚫어가지고 해저에 만든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수년에 걸쳐서 엄청난 자원을 동원해서 투입해서 만든 게 바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이고, 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가 독일로 가서 전 유럽에 퍼지기 때문에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기반 시설이에요. 그래서 폭발 직후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한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과 미국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특히 유럽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가스관을 폭발시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굳이 가스관을 폭발을 시켜야 되냐. 잘못하면 이제 이거 복구도 안 되고, 폭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획과 또 이 해저에 심어놓은 걸 폭발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연 가스관을 시킬 정도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에 가스를 보내주기 싫었다면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가스관이 낡아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가스를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가스를 너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는 못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고, 아니 이 중요한 기반 시설을, 해저를 뚫어서 만든 기반 시설을 이걸 러시아가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반인데 이걸 파괴한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제기됩니다. 러시아가 그랬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러시아에게 중요한 자원인데. 그런 점. 이거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건 답을 못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누구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럼 미국이 가스관을 폭발시킬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객관적으로 미국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을 폭발시킬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이 핵심 에너지인 가스를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유럽이 러시아에 디펜드하지 않기로 굉장히 바래왔어요.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 유럽은 최고의 동맹입니다. 핵심이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적국을 상대로 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유럽인데 유럽이 경제적으로 이 가스,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러시아에 기대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했고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독일에게 러시아와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사업을 그만두라고 외교적 압박을 여러 차례 가해왔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가 독일까지 가스관을 뚫어놓은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독일에게도 여러 번 압력 가했고, 근데 독일이 그걸 듣지 않았죠. 아니 그런 거는 이거는 군사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거 너네들이 그렇게 간섭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독일은 거절했고, 지난 2022년 작년 2월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는데 공동 기자회견 가졌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 그때 한창 우크라이나를 두고 막 말공방이 오고 가던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탱크와 부대들이, 러시아의 탱크와 부대들이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더 이상 노르드 스트림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끝장낼 것이다.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세게 얘기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노르드 스트림은 없다. 우리가 끝장낸다. 이런 연설을 했었고, 이 러시아의 그 대유럽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컸는데 가스관을 폭발시키면 러시아가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 이건 미국이 바라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 가스를 못 받으면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가스를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가스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생산하는 셰일 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이 폭발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이 폭발시켰다는 게 좀 정황상으로도 우리가 많이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가스의 그 유럽 수출이 중단되면서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유럽으로 좀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굉장한 이익을 얻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노르웨이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작전을 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좀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미국 정부가 백악관이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객관적으로는 미국이 가스관을 폭발시켜서 얻는 이익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런 점.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좀 수상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저렇게 쇼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것도 있어요. 그거 보면 이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보도 나오고 나서 우크라이나 가서 뭔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